제 조상은 중국인이 아닙니다. 한국과 깊은 혈연을 가진 잊혀진 민족입니다. 이 한마디로 제 가족은 중국 공안에 쫓기고 저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진 진실을 밝히려 했던 한 사람의 용기입니다. 지워진 역사, 잃어버린 민족의 목소리가 지금 다시 깨어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잊혀진 진실을 끝까지 함께 밝혀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에나 장입니다. 현재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인권과 국제정치를 연구하고 있으며 오늘 여러분께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 수백 명이 모인 국제인권 포럼. 수많은 조명이 저를 향해 쏟아지고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숨겨왔던 저의 진짜 이름을, 저의 진짜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겠다고요. 저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저는 만주족입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강연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속삭이던 소리도 작은 웃음소리도 모두 사라지고 어디선가 누군가 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주족은 한민족과 깊은 혈연적 관계를 맺어온 민족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숨쉬며 함께 꿈을 꾸어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그 순간 청중 중 일부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과 행사에 참석한 중국 영사관 관계자들의 표정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 유학생이 일어나 고함을 쳤습니다. 거짓말이다. 반중국 세력의 사주를 받은 것 아니냐. 순식간에 여러 명이 소리를 질렀고 영사관 소속으로 보이는 인사 몇몇은 행사 관계자에게 항의하며 행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이 진실을 세상에 밝히는 일이 얼마나 큰 위험을 동반하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관계자들의 안내를 따라 조용히 강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베이징에 계신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낯선 남성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의 부모는 지금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핏기가 가시며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부모님이 저 때문에, 저의 단 한마디로 인해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한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 걸까? 진실을 말하겠다고 결심했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만 것 아닐까?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을 구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인권단체에 연락을 시도하고 언론에도 제보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가족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몇몇 기자들이 이 사안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생애 처음으로 공포 속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사 앞에 서서 부모님의 상황과 만주족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야 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쏟아지는 질문 속에서 저는 한순간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모님께서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 피신에 성공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비가 삼엄한 대사관 안에서 보호를 요청하시고 망명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주저앉아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CNN, BBC,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수많은 매체들이 하버드에서 만주족 정체성 공개, 중국 공안의 인권 탄압이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저를 거짓 선동자로 규정하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에 항의했고 저에 대한 수배령도 내렸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밤중 저는 침대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답했습니다. 네,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죄책감은 평생 지고 가야 할 짐이겠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저를 향한 협박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익명의 협박 편지, 소셜미디어를 통한 악성 댓글, 심지어 집 앞에 낯선 차량이 서성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누군가 제 책가방에 몰래 쪽지를 넣어놓고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와 너의 가족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 한 줄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쪽지를 손에 꼭 쥔 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를 위협해도 진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어느 작은 모임에서는 한 탈북자 친구가 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리에나, 당신 덕분에 우리도 희망을 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바뀔 거예요. 그 따뜻한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그날 하버드 강연장에서 시작된 제 외침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제 삶 전체를 바꿔버린 운명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이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웨더헤드 도서관 한편 햇빛이 은은하게 스며드는 조용한 서가 앞에 저는 서 있었습니다. 만주족의 진짜 역사를 찾겠다는 결심으로 매일같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료는 대부분 중국 관점에서 정리되어 있었고 만주족 자체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는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단서가 될 수 있다면 어떤 작은 기록이라도 붙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고구려, 발해, 고려와 여진족 사이의 문화적 교류를 다룬 고문서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철갑기병, 발해의 성곽 양식, 여진족의 옷차림과 언어,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울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발해 사람들이 자주 사용했던 금속 장신구나 여진족 부족장이 사용한 인장들이 고려 시대 귀족 문화와 닮아 있다는 사실은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먼지 쌓인 고문서 더미 속에서 뜻밖의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라 공주가 만주 부족장에게 시집갔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신라와 만주 부족 사이에 직접적인 혼인이 있었다니 이는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혈연적 연합이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기록을 정독했습니다. 신라 27대 선덕여왕 시대 주변 만주 부족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왕족 여성을 보내 동맹을 맺은 사건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공주는 만주 북부로 가서 부족장과 결혼했고 그 후손들이 후일 여진족의 지도자층으로 성장했다는 암시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쩌면 제 조상들도 이렇게 수백 년 전부터 하나의 피를 나눠왔던 것일까. 그 후 저는 언어학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주어와 고대 한국어의 문법 구조를 비교하는 논문들을 찾아냈고 주격조사, 동사 어미 변화, 수사 표현 등에서 놀랄 만큼 유사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만주어에서 숫자, 셋을 뜻하는 일란이 고대 한국어에서도 유사한 음운 구조를 가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와 금나라 사이에 오고 간 사신 기록을 살펴보니 외교 문서, 물자, 교류뿐만 아니라 예술과 기술 교류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사실이 나왔습니다. 고려 왕실과 금나라 황실이 선물로 주고받았던 비단, 토자기 문양에 서로 얼마나 닮아 있었는지에 대한 세세한 기록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복식과 건축, 음식 문화까지 비교했습니다. 고려시대 귀족들이 즐겨 입었던 둥근 기솥, 금나라 귀족들이 입었던 긴 소매 옷이 거의 비슷한 형태였고 만주족 전통가 옷과 한옥의 기둥 배치 방식도 많은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음식에서도 발효기술을 이용해 만든 장류나 고구려 여진 지역에서 전래된 메주 제조법이 매우 닮아 있다는 논문을 읽으며 저는 점점 하나의 퍼즐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뜻밖의 작은 인연도 생겼습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일본인 박사과정 학생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고대 일본과 발해의 교류를 연구하고 있다며 저와 비슷한 자료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점심시간에 만나 서로의 연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에나, 당신이 찾고 있는 만주족의 뿌리 이야기,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 같아요. 그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 연구가 단지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지금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문화대혁명 시기 만주족 문화가 조직적으로 말살된 기록들이었습니다. 당시 만주족 학교들이 폐쇄되고 전통 의복을 입는 것도 금지되었으며 만주어를 사용하는 것이 반혁명 활동으로 간주되었다는 보고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울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조상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억눌리고 지워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자료를 종합한 끝에 저는 하나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만주족과 한국인은 한 뿌리에서 갈라진 형제 민족이다. 처음에는 스스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언어적, 문화적 증거들은 이 가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지도와 고문서를 정리하던 중 저는 문득 책상 위에 펼쳐진 두 개의 지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발해의 전성기 지도, 하나는 신라 말기의 한반도 지도였습니다. 두 지도는 국경이 허물어진 듯 맞닿아 있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길이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뿌리가, 조상들이 제 영혼 깊숙한 곳에서 저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내 안에 살아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도서관 한 구석,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저는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조상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들이 걸어온 길을 이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의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조상들과의 약속이자 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할 것이라는 것을.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의 공식 초청장을 받았을 때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 땅을 밟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한강과 빽빽한 도시 풍경은 어쩐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고향을 처음 찾은 사람처럼 저를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차가운 겨울 공기와 함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왠지 모를 따뜻함이 오랜 시간을 건너 다시 이어진 무언가가 제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고문원실. 수백 년의 시간을 간직한 목판본들과 문서들 속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조선 후기 만주어 문헌을 열람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 적힌 만주어 문장은 마치 조용히 잠자고 있던 조상들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사전을 곁에 두고 하나하나 정성껏 번역을 시도했습니다. 어느 문장에서는 조선사신과 청나라 황실 사이에 오갔던 서신을 볼 수 있었고, 어느 구절에서는 만주어로 작성된 군사 조약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기록은 제 손을 떨리게 했습니다. 청나라 황제와 조선 왕이 서로를 고조선의 후예로 칭하며 혈연적 유대감을 강조하는 문서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단군의 후손이다. 만주어와 한문으로 병기된 이 짧은 문장은 오랜 세월 잊혀져 있던 연결고리를 다시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아 헤매던 진실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그리고 여러 유적지를 방문하며 추가 사료를 수집했습니다. 금속활자, 전통 복식, 토기 조각들 속에서도 만주-한반도 문화가 맞닿아 있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본 고구려 벽화 속의 인물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꿈에서 본 듯한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매, 옷차림, 무기를 든 모습은 오히려 제 안쪽 어딘가에 새겨져 있던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 시내를 걷는 동안에도 놀라운 경험이 이어졌습니다. 광화문 근처를 산책하던 중 노점상 할머니가 제게 따뜻한 군고구마를 건네주셨습니다. 가격을 물어보려 했는데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웃으셨습니다. 외국인이구만. 그냥 먹어? 따뜻하게 지내. 그 순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피부색도 언어도 다를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로 이어진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한 유전자 연구소와 협력하여 Y-DNA 하플로 그룹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만주족과 한국인 남성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비율로 발견되는 Y-DNA 계통, 특히 C-M217 하플로 그룹이 두 민족 사이에 깊은 유전적 연결성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의 기록만이 아니라 우리의 혈액 속에서도 연결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고구려와 발해, 초기 만주족 문화에 대한 연구도 병행했습니다. 한성백제 박물관에서 본 고구려 벽화, 발해 문명의 유물들은 초기 만주족이 남긴 유산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긴 목재 건물 양식, 대형 고분의 구조, 심지어 묘지 벽화에 그려진 복장과 악기까지도 닮아 있었습니다. 연구에 몰두하던 어느 날, 규장각 한쪽 구석에서 한 노교수님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 노트북 화면을 힐끗 보시더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고생 연구 안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대단하네요. 잃어버린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려 하는군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따뜻한 격려는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만난 학자들과는 자연스럽게 공동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양사학과의 정 교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에나 씨,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연결을 당신이 이렇게 다시 꺼내주고 있군요. 그 따뜻한 말에 저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루는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앞 카페에서 몇몇 한국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낯설어하거나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사에 대한 진지한 호기심을 보이며 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한 학생은 제게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리에나 선배님, 우리 모두 어디선가 잃어버린 형제였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서울 성곽길을 걷다가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우리는 잊혀졌을지언정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뒤 규장각에서 마지막 자료를 정리하던 날 책상 한쪽에 조용히 꽂혀있던 작은 필사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손때가 묻은 그 필사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핏줄은 사라지지 않는다. 길은 다시 이어진다. 저는 천천히 책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상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우리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연결을 반드시 이어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서, 이 심장 속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서울로부터 돌아온 후 저는 오랫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껏 찾아낸 연결의 조각들은 너무나 명확했지만 누군가는 이 진실을 의도적으로 지우려 하고 있다는 사실도 점점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도서관에서 동북공정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책장을 넘겼습니다. 중국 정부 주도로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만죽,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모두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거대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구려를 중국 지방정권으로 규정하고 발해를 당나라의 지방 소왕조로 격화시키며 만주족의 독립적 정체성마저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학술 프로젝트라는 외형을 띠고 있었지만 실상은 정치적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역사를 재구성하여 현대 중국의 영토적 정당성과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저는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조상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모욕하고 왜곡하다니. 이것은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라 존엄성의 말살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들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서 편찬, 지도 제작성, 학교 교과서 수정, 대중문화 작품까지 동북공정은 수십 년에 걸쳐 온 사회를 덮어버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버드 국제 세미나에서 직접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심했습니다.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증거를 정리하고 국제법과 역사학의 관점에서 반박 논리를 세우는 작업은 밤을 새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미나 당일 수백 명의 학자들과 학생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역사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고 있는 침묵의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공정은 단순한 학문적 해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족의 뿌리를 지우려는 시도이며 기억을 강탈하는 행위입니다. 청중은 숨을 죽인 채 제 말을 들었습니다. 고구려의 유적지가 어떻게 재명명되었는지, 발해사가 어떻게 의도적으로 축소되었는지, 만주족이 어떻게 중화라는 이름으로 지워지고 있는지 저는 조목조목 밝혀나갔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청중석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퍼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발표가 가져올 파장이 결코 작지 않을 것임을.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세미나 직후 제 이메일에는 수십 통의 협박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너는 역사를 모독했다. 반중국 선동을 멈추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심지어 학교 주변에서 낯선 사람들이 저를 감시하는 느낌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학교 측에 보호 요청을 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부모님에 대한 걱정도 커져갔습니다. 이미 중국 공안의 감시를 받고 계셨던 부모님은 더 이상 중국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급히 변호사를 선임해 부모님께 미국 망명을 신청해드렸고 다행히 미국 정부는 신속하게 보호 조치를 취해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세상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뜻밖에도 저의 발표는 국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BBC 등에서 하버드 세미나, 동북공정의 공개 반기라는 제목으로 저를 소개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도 저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역사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진실을 말하는 이들을 보호하자. 세계 곳곳에서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모르는 이들이 보낸 편지에는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합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만주족 후손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만주족입니다.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국적도 달랐지만 심장 속에 흐르는 기억은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비공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화상회의를 통해 조심스럽게 서로를 소개하고 조상의 이야기,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사라진 언어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자. 사라진 문화와 언어, 역사를 우리가 힘을 합쳐 복원해내자.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각자 가진 작은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사진, 구전, 이야기, 옛 노래. 우리는 모든 것을 모으고 기록하고 세상에 남기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이 과정은 저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나는 단지 과거를 추억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정체성, 그리고 미래를 세워나가는 사람이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자유를 위해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단지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꽃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주족의 역사를 지키고 문화를 부활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디지털 만주 아카이브 프로젝트.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공식 이름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사라진 만주족의 역사, 언어, 문화를 디지털 형태로 복원하고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들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만주족 후손들과 학자들에게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문서나 유물, 이야기라도 있으면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몇몇 작은 답신만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노인이 기억하는 짧은 옛 노래 한 소절.
하지만 곧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몽골, 미국, 호주, 일본, 심지어 남미에서도 만주족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료를 보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갑옷처럼 간직해온 족보를 사진 찍어 보내주었고, 어떤 이들은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준 만주어 자장가를 녹음해 주었습니다. 자료가 모이기 시작하자 우리는 본격적인 체계를 세워야 했습니다. 문서를 디지털화하고 분류하고 출처를 기록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주말마다 모여 노트북 앞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때로는 자료에 진위를 놓고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고, 언어 해석 차이로 작은 의견 충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매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다음 목표는 만주어 복원이었습니다. 만주어는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였습니다. 사용자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심지어 중국 안에서도 교육이 중단된 지 오래였습니다. 우리는 전통 만주어 복원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남아있는 문헌을 바탕으로 교재를 만들고 전문가를 섭외하여 온라인 강좌를 기획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과연 누가 배울까? 우리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기우였습니다. 강좌 모집을 시작하자마자 전 세계에서 수백 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들은 후손이거나 연구자이거나 단순히 역사를 사랑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매주 온라인으로 모여 만주어를 배우고 서로의 발음을 교정해주고 짧은 문장을 읽고 써내려가던 그 시간들은 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미국인 참가자가 수업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록 나는 만주족 혈통은 아니지만 당신들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이 언어를 통해 잊힌 민족의 목소리를 함께 지켜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글로벌 만주족 청년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전 세계 20개국에서 300여 명이 참여하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각자 사는 지역의 만주족 이야기를 나누고 언어, 의복, 음식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프로젝트 아이디어도 공유했습니다. 특히 몽골에서 참가한 한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만주족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며 우리 모두는 화면을 넘어 마음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지역별로 소규모 커뮤니티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블라디보스토크, 도쿄, 울란바토르 그리고 서울까지 각지에서 만주족 후손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옛 음식을 만들고 전통 놀이를 복원하는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저는 서울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한옥마당에서 열린 작은 만주 축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피를 지녔구나. 또한 우리는 오프라인 전시회와 공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으로 서울 시내 작은 갤러리에서 잊혀진 민족, 살아있는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열었습니다. 고대 만주족 복식, 전통 무기, 가구, 악기복 제품을 전시하고 디지털 복원한 문서와 만주어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틀었습니다. 전시회에는 생각보다 많은 일반 관람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진지하게 하나하나를 읽고 들여다보았습니다. 특히 한 70대 노신사가 전시를 다 둘러본 후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는 조선족이지만 오늘 당신들 덕분에 잊고 있던 내 뿌리까지 다시 돌아본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의 공식 구호를 정했습니다. 사라진 민족이 다시 일어난다. 그 구호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념이었고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메일 서명, 포스터, 강연 자료, 티셔츠까지 어디에나 그 구호를 새겨 넣었습니다. 밤늦게 모두가 떠난 작업실에 홀로 남아 그 구호를 새긴 배너를 바라보던 어느 날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기억과 피 그리고 노래로. 프린스턴 대학교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저는 몇 번이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만주족의 역사를 연구하는 길을 박사과정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프린스턴의 캠퍼스는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들 사이를 걷다 보면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태동하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만주족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더욱 확장하고 언어학, 인류학, 역사학을 아우르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입학을 준비하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끝까지 진실을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다짐했습니다. 나는 조상의 기억을 등에 업고 끝까지 걸어가겠다. 프린스턴 교수님들은 제 연구 주제를 진지하게 받아주셨습니다. 동북아시아 고대사, 사라진 언어 복원, 민족 정체성 문제에 대한 학제 간 연구가 활발히 논의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소중한 달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동양과 서양을, 잊힌 민족과 세계를 잇는 달이.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 날, 저는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전날 부모님과 작은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허름한 아파트 거실에서 부모님은 조심스럽게 손수 만든 만주식 만두를 내놓으셨습니다. 리에나야, 우리는 네가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정중 앞에 서서 저는 마이크를 꼭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때때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를 위해, 기억을 위해, 그리고 이 친이들의 목소리를 위해 이 자리에서 다시 다짐합니다. 청중들은 기립박수로 답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역시 미국 생활에 완전히 정착하셨습니다. 오랜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낸 끝에 지금은 작은 만주어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를 함께 지원하고 계십니다. 가끔 부모님과 차 한 잔을 마시며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다시 시작될 줄은 몰랐지? 하며 서로 웃곤 했습니다. 글로벌 만주족 네트워크도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뉴욕, 베를린, 도쿄, 서울, 시드니, 모스크바. 각지에서 리더십을 가진 청년들이 나타나 리에나를 중심으로 연결된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드디어 정식으로 런칭되었습니다. 수백 건의 문헌, 수천 장의 사진과 기록, 수십 편의 만주어 회화 영상이 아카이브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었습니다. 런칭 직후 예상치 못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BBC, CNN, NHK, 독일 ZDF 방송국에서 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싶다고 연락해왔습니다. 한국의 주요 일간지에서도 한 청년이 잃어버린 민족을 깨우다라는 제목으로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베를린자유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가 함께 추진한 고대 만주 한국 연대사 심포지엄은 수백 명의 학자와 학생들을 모으며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형제민족 연대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민족과 만주족 후손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공동의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지키자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고구려 발해 기념주간이 선포되었고 뉴욕에서는 만주 한 형제포럼이 열렸습니다. 서울 연대주간 마지막 날 한 초등학생이 작은 손으로 저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리에나 언니, 우리 역사 지켜줘서 고마워요. 그 편지를 들고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 작은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기에. 물론 정치적 탄압과 방해 시도도 여전했습니다. 일부 세력은 역사 왜곡을 멈추지 않았고 가짜 뉴스와 협박성 메시지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서야 한다는 것을. 비공개 대응 조직을 만들어 법적 대응, 언론 대응, 국제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당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하나의 비전을 전 세계에 선언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씁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쓰는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기억을 모으고 기록을 남기고 미래를 엽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조상들이여, 보셨습니까? 우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개를 들고 웃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진짜 역사는 지금부터 우리가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해 궁금한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해외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월드 코리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